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앞으로 그날의 테마 동향과 다음날 주목해야 할 관심주를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여전한 혼조세를 보이면서 테마성 단기 종목들의 변동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으로 먼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의 인식이 둔감해지고 조금씩 안정화가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등에 대한 우려감은 종국에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조정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선반영으로 먼저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 자체가 바뀐 것은 없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는 나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기존의 단기 관점의 매매에 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하겠지만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미리 인지를 해두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역시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의 여러 우려감이 여전히 깔려있는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까 시장 방향 자체는 하방으로 진행이 된 하루였습니다. 이에 테마성 종목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테마 순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시장 테마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금일 남산 예장공원에서 열리는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면서 퇴임 이후 오랜만에 공식 행보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에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중 애니 능률이 대장격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장중 16%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치 테마주, 특히나 정책주가 아닌 인맥주의 경우는 테마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기조에 맞춰서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최근 테마의 기조에서 대선 테마주, 특히나 인맥주는 다소 소강 상태였던 만큼 금일의 강세가 그리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예상대로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주의 경우, 특히 정책주가 아닌 인맥주의 경우는 워낙에 강세가 선반영으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소강 상태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고 4분기나 연말 정도까지는 되어야지 지금의 소강 상태가 좀 깨지면서 다시금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는 중간중간 단발성 이슈를 탄 변동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이후에 다시금 정치 테마주가 부각되는 테마성 기조가 좀 나타나는 시장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때 좀 의미 있는 매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슈를 활용한 매매를 하신다면은 단기 관점으로 짧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선 테마주는 통상적으로 한 명의 후보 관련주만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슈화 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후보 관련주들마다 번갈아 가면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에 보다 민첩하고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올해 후반부까지는 지금처럼 단발적인 변동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맥주는 단기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후반부에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관심 자체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주는 인맥주와는 다르게 다소 성질 자체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슈에 기댄 변동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주라는 성질보다는 해당 테마가 지니는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 근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대선주는 당장 뉴스를 활용할 정도는 되지만 본격적인 흐름은 올해 후반부부터 기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접종자에 대한 혜택 부여가 나올 것이다, 관련 전망들이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이르면 올 7월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항공주,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행주는 이전부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상승을 일찌감치 가져갔기 때문에 금일은 항공주 위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티웨이 항공이 금일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해소와 관련해서 여객 수요가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더라도 말 그대로 회복일 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더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로 인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우려감은 급격한 상승 뒤에 따라붙으면서 조정 역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저가 항공사 쪽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적 부진을 한국운임으로 채웠으면서 이후 여객 수요 회복까지 함께 노릴 수 있는 대한항공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 해소로 인한 기대감을 가장 정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테마성 변동은 저가 항공사들 역시 나쁘지는 않겠지만 조정 또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활용 가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중장기 관점의 가치 투자 관점의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만큼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 분위기가 날로 심화되면서 관련주들 역시 움직임을 이어간 모습입니다. 그중 히토류 섹터가 미중 분쟁의 전통적인 수혜 섹터 중 하나로 작용을 해주는데 금일 티플렉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티플렉스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원전, 조선업 등 얽혀있는 다른 요소들로 인한 상승이 강했다는 생각이고요. 히토류는 이전에 사이클이 강하게 한번 돌았던 테마인 만큼 이후에 미중 대립 분위기에서도 다시금 강세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생각입니다. 미중 분쟁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히토류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투자 심리가 실질적으로 주가까지 작용을 해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징용 피해자들의 징용 소송과도 관련해서 반일 테마주들 역시 금일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신성통상이 대장격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반일 테마 역시 히토류와 비슷하게 기존의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단발적인 관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성통상이 반일 테마주로 분류되어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모남이나 코데즈 컴바인 등 반일 테마 섹터 전체적으로는 상승이 미약했기 때문에 신성통상이 온전히 반일 테마로의 상승을 나타냈다라기보다는 코로나 사태 해소에 따른 보복 소비로 인한 기대감이 테마성으로 작용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중 분쟁과 마찬가지로 반일 테마는 당장의 이슈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조금 더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 개별적인 이슈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련해서 아난티도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해서 쌍방울과 하림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하림이 상승을 하면서 대표적인 닭고기 관련주를 함께하는 마니커의 주가 역시 함께 상승을 나타냈었다는 점인데요. 하림이 11시 30분경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나타냈었고 마니커 역시 비슷한 시간대에 좀 상승세를 강하게 가져갔었지만 이후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하림이 급등을 하니까 복날도 있고 닭고기 관련 테마성 상승인 게 아닌가 하는 수급이 마니커로 함께 몰리면서 상승을 일시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된 이슈를 알고 있었다면은 하림의 상승에 마니커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종목이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만약 뒤늦게 추격 매수를 했다면은 이후 하락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 정보방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영상 설명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누르시면은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슈를 바로바로 알려드리니까 금일 티웨이 항공이나 하림처럼 급등하는 종목을 급등 이전에 빠르게 매수하셔서 큰 수익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정보방을 통해 실시간 이슈를 무료로 매매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년에 4번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의 날이라고도 하죠. 만기일의 특성상 대량의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근까지 시장이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는 단발적인 변동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기일 쇼크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나 FOMC 등 미증시 관련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의 전망은 큰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일 시장은 만기일에 대한 우려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조정장에서는 테마가 더 기승을 부린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내일 이슈화되는 테마성 종목에 대한 매매 메리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내용들이 깔려있고 반복적인 이슈화가 될 수 있는 항공, 여행 섹터도 관심을 가져볼 법하고 조금만 더 보태서 의류 등 소비주들 역시 시장과 상관없는 별도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원전 테마는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 미중 분쟁 및 반일 관련주들 역시 지금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단발적인 변동만을 반복하다 보니까 테마 역시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그날그날 생성되는 이슈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조인 만큼 장중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내일도 장중 이슈들을 신속하고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 역시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